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진단합니다. 증시프리즘 홍원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홍 기자, 이 웬만한 악재는 우리가 다 반영됐다, 반영이 끝났다 이렇게 봤는데 오늘 한미 양시장 다 크게 빠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개인만 5천억 원 이상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를 했는데요. 예. 일단 개인은 코스피 2,600을 하단으로 보고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미국과 국내 증시 모두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먼저 KB증권은 미국 증시에서 월마트와 타겟 등 소매업체 실적 부진을 소비 위축이나 경기 둔화의 시작으로 본 시각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 연착륙을 주장을 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번 급락이 추세적인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증시의 급락이 또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또 삼성증권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유통사 실적에 반영됐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이에 맞춰서 이제 국내 증시도 일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코스피 하단은 2,500선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경기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아마 이렇게 좀 한 번씩 당분간 요동치지 않을까 싶고, 방금 전에 이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를 또 한 번 했습니다. 아마 오늘 미국장에서 좀 안 좋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됩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급등한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주, 태양광입니다. 이 유럽연합이 신재생 에너지 가속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영향을 받은 건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EU 집행위원회가 현지 시간 18일,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죠. 신재생 에너지 가속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 천연가스나 석탄, 석유 같은 화력 발전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 발전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2030년까지 무려 3천억 유로, 우리 돈 약 40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건데 이번 계획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에서 좀 벗어나겠다 이런 정치적인 목적이 좀 담겨 있습니다. EU는 먼저 태양광 발전의 용량을 2025년까지 2배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신규 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향후 5년간 태양광 발전 시설에만 무려 이제 300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력이나 태양 발전소 이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시설의 설치 허가 기간도 이제 줄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같은 소식에 국내 태양광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이제 올랐습니다. 얼마 전 상장했던 대명에너지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S에너지나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들도 두 자릿수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이 태양광 관련 기업들을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수혜주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내일이죠. 2박 3일 일정으로 이제 방한을 하는데요. 네. 21일 이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잡혀 있습니다. 이제 국내 여러 기업인들을 초청을 해서 만찬을 하는 자리인데 5대 그룹 총수들과 함께 한화와 OCI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화의 계열사인 한화솔루션은 국내 이제 태양광 시가총액 1위고요. OCI는 2위입니다. 그런데 이 한화솔루션과 OCI가 미국 태양광 시장에 진출한 지 10년이 넘은 기업들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이제 계속 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좀 이번 행사에도 초청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한화솔루션의 우선주가 8%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 이 다음으로 HLB 소식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계속 부진하다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 신약 개발 소식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HLB의 신약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예.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9월에 6만 7천 원까지 갔다가 올해 초에는 3만 원이 붕괴가 됐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사이에 급등하면서 지금 거의 2배 이상 올랐는데요. 일단 오늘 HLB는 조금 빠졌지만 HLB 글로벌이 20%대 이제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HLB의 주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리보세라닙이라는 이 면역 항암제에 대해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리보세라닙은 HLB의 이제 자회사인 엘레바가 개발 중인 경구용, 그러니까 입으로 먹는 그런 표적 항암제를 이야기합니다. 예. 이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로도 그 효과가 있고 다른 이제 약물과 병용으로 해서 함께 이제 투약을 했을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위암이나 대장암, 혈액암 같은 이런 다양한 이런 암을 이제 항암 치료를 위한 임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 결과를 가지고 미국으로도 간다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HLB가 이제 내년 1분기 지금 이번 이제 간암 1차 치료제 임상 3상 결과를 가지고 내년 1분기 이제 미국 식품의약국에 신약 허가 신청을 낼 예정인데요. 예. 이 간암 1차 치료제뿐만 아니라 위암 3차 치료제도 이제 미국 품목 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위암 3차 치료제는 중국에서는 허가를 받아서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데 HLB는 이번 이제 미국 품목 허가 신청과 함께 또 상업화 성공을 위해서 최근에 이제 다국적 제약사 경험이 많은 그런 이제 전문가들을 다수 영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HLB의 좀 파이프라인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앞에 이제 두 가지를 제외하고도 뭐 대장암이나 고형암 같은 이런 임상 2상을 순조롭게 진행 중인 이런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